우리말, 우리 한글을 지킵시다. 민족 역사 교육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항구적인 생존과 삶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작가 조정래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언어가 정복당하면 그 민족은 멸망하고 소멸한다. 언어의 힘을 이야기한 말이죠. 서울에는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은 전혀 알 수 없는 간판들이 너무 많다. 정체불명의 외래어와 신조어, 축약어들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한탄이었죠. 방송에서도 영어와 일본어 등 외래어가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과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애정을 갖고 우리말을 발굴하고 외래어보다는 우리 한글을,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한글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국 TV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원국 TV의 시사도민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나누는 기분 좋은 소통의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와 좋아요, 댓글과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원국 TV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조정래 선생의 글을 통해 우리 글과 우리말의 현주소, 왜 우리 언어를 사랑하고 애용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칼럼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정래. 언어가 정복당하면 그 민족은 멸망하고 소멸한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리가 되었다. 서울에는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은 전혀 알 수 없는 간판들이 너무 많다. 만주에서 온 우리 동포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는 말이다. 내가 만난 이들은 문인이거나 대학 교수들이었다. 지식인들이 그런 형편이니 일반 동포들이 어떨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시겠지요. 우리도 뜻을 모르고 그저 읽기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멋쩍게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수한 간판들이 영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어, 심지어는 일본어까지 뒤죽박죽이니 우리도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 가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어째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며 왜 또 사람들은 뜻도 모르는 간판들을 보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고치게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어 간판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불어나고 있다. 어디 서울뿐인가? 시골 그 어느 곳에나 가든이라는 이름 붙은 음식점들이 숱하고 지리산이며 설악산 산골에서도 외국어 간판들이 넘쳐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새로 생겨나는 잡지들마다 타투와 외국어 장명을 하고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신문들의 지면에도 외국 글자 그대로 쓰기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인들마저 작품 제목을 외국어로 붙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세계화라는 구호가 생기고부터 부쩍 심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구호와 함께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영어 조기교육 바람이다. 그 거센 바람은 초등학교 학생에서 멈추지 않고 유치원생을 거쳐 그 아래의 아이들까지 휘몰아대고 있다. 제 나라 말도 미처 익히지 못한
어린 혀로 영어를 짓거리게 하는 것은 억지고 성급합니다. 전문 언어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2살 이전에 두 언어를 가르치면 언어체계에 혼란이 생겨 이 말도 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앞으로 15년쯤 뒤에 이 나라가 어찌 될까? 나는 글 쓰는 자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놀란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아시아에서 영어로 국어를 쓰는 나라가 뜻밖에도 많았다. 둘째, 일본 사람들은 예상 밖으로 영어를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어를 국어로 쓰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식민 지배를 당한 것이었다. 그들은 독립을 했을 망정 정신은 여전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고 민족혼을 빼앗겨버린 셈이었다. 폭력보다 더 무섭게 인간을 지배하는 언어의 마력에 휘말린 그들은 몇백 년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일본 도쿄의 인류 호텔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또 텔레비전의 아나운서도 호테루 다쿠시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으켰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향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하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했다. 우리가 세계화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시장을 상대로 더욱 잘 살아보겠다는 욕구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아들까지 영어 학원에 보내는 전 국민적인 소란을 피워야 하는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진 일부이지 전 국민이 아니다. 국민은 교양 정도로 영어를 할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할 사람들은 따로 길러내야 한다. 지금처럼 무질서한 풍조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인 동시에 국어를 얕보게 하고 국어를 망치게 부채질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다. 또한 몇백 년 뒤에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세계 역사는 그동안 강국으로 휩쓴 나라들이 누린 세월이 100년을 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삶을 위해서는 국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민족의 역사 교육에 더 시간을 바쳐야 한다. 민족의 존재 없는 세계화는 공허한 망상이고 아무리 지구촌 시대가 열린다 해도 우리 민족의 해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래 선생이 한겨레 신문에 1996년 3월 3일자에 쓴 글입니다. 3일자를 지난 이틀 뒤에 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 민족 정신, 우리 혼, 우리 얼이 담긴 우리 한글, 우리말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칼럼입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회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또 변했지만 조정래 선생의 이 같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여전합니다. 그 필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사회는 우리말 대신 영어와 외래어를 범람하게 했고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의 출현으로 인해 상호 소통을 위해 무엇이든 줄여서 표현하는 축약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나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을 외면하고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축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소통을 더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또 빠르게 하려는 그 의도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많이 쓰죠? 내로남불, 검수완박, 복붙, 개여도 있고요. 청포적도 있고 또 혼살족도 있습니다. 현타. 우리가 듣긴 듣지만 사실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용어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 갑분싸죠. 갑분싸. 갑분이 갑돌이야 예쁜이 얘기하나?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참 이런 용어들이 범람하는데 우리 글은 어디로 사라져 있을까요? 세상이 변했더라도 책임이 있는 정치권, 언론계, 또 공직자, 관계, 교육계,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는 젊은 세대가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애정을 갖도록 가르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조정래 선생의 26년 전 썼던 글을 통해서 우리 언어에 대한 따뜻하고 당당한 시각을 엿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많이 써야 되겠죠? 우리 글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은 우리 글과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정래 선생의 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전 지구촌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우리 한글, 우리말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미래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비전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원국 TV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